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흉고 형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산림 경영학입니다. 인목의 그 제적 지정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흉고 형수를 이용한 제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인목의 흉고 형수를 이용한 제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건 이제 용어로 이제 한번 22줄짜리 한 장으로 한번 답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아이템 대제목 구성은 큰 1번 형수법의 뜻, 큰 2번 흉고 형수의 결정 방법, 큰 3번 흉고 형수의 기준에 따른 분류. 거기서는 1번은 직경 측정 위치 기준, 2번은 구성 기준, 3번은 제적 기준. 그렇게 답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큰 1번 형수법의 뜻. 형수 즉 수간 제적과 원주 부피의 비를 이용하여 인목의 제적을 구하는 방법을 형수법이라고 한다. 구하는 식은 제적은 단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형수는 0.4에서 0.6. 이 수치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0.4에서 0.6. 큰 2번 흉고 형수의 결정법. 1. 흉고 형수 제적계수. 제적계수는 인목제적 산출 시 형수를 얘기한다. 2번 형수값은 대체로 0.4에서 0.6인데 0.45에서 0.55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3번 벌기령이 다 된 인분의 경우는 형수가 일정한 편이다. 큰 3번 흉고 형수의 기준에 따른 분류. 작은 1번 직경 측정 위치 기준. 거기에는 정형수, 절대형수, 부정형수가 있는데 정형수는 직경을 수고 n분의 1 되는 곳에 직경과 같게 하는 것을 정형수라고 한다. 절대형수는 원주의 직경 위치를 취합으로 하는 것을 절대형수라고 한다. 부정형수는 수고에 관계없이 직경 위치를 항상 1.2m에 두는 것을 부정형수라고 한다. 2번 구성기준. 단목형수와 인분형수가 있는데 단목형수는 크기, 형상이 비슷한 나무의 평수 기준. 인분형수는 평균 수고, 흉고 단면적을 알 때 인분형수를 쓴다. 제가 이제 그 키워드만 이제 골라서 답안을 작성한 것이니까요. 단목형수는 크기, 형상이 비슷한 나무의 평수 기준. 인분형수는 평균 수고, 흉고 단면적 알 때. 이렇게 요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서술식으로 줄레줄레 쓰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오죠. 반드시 답안을 작성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그 문제에서 물어볼 때 그 답안을 작성할 때는 그 키워드를 반드시 써줘야지.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3번 제적 기준. 제적 기준에는 수간 형수가 있고 지조 형수가 있고 근주 형수가 있고 수목 형수가 있는데 수간 형수는 수간 중심이고 지조 형수는 가지 제적이고 근주 형수는 근주 제적이고 그 밑에 조금 안 보이시는데요. 수목 형수는 위 전체를 포함시킨다. 수간 형수와 지조 형수와 근주 형수를 다 포함하는 것을 수목 형수라고 한다. 그래서 딱 22줄 되게 한 장짜리를 흉고 형수를 이용한 제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림 기술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런 조림학, 이런 또 산림 경영학, 그리고 임도공학, 사방공학, 그렇게 4과목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학, 산림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 거기서 시험 문제가 70% 이상 납니다. 근데 이제 임도공학, 사방공학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쓰기 유리하고요. 공법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림학도 역시 현장에서 숯가꾸기를 해본 사람들, 공무원들, 산림조합 직원들,
또는 산림주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산림기술사나 그 밑에 직원들, 또는 엔지니어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 또는 법인체, 특수법인에서 숙가구기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방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방 분야 법인체, 이런 분들은 사방임도를 이제 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비전공자라든가 또는 그 공직에 있었지만은 이런 그 사방임도 분야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방임도가 어렵죠. 그런데 암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임업경영학입니다. 산림경영학 문제들이죠. 산림경영학이 보통 한 20%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과거에는 한 30% 나왔는데 요새는 조금 줄어서 20% 정도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옵니다. 산림경영학이. 산림경영학은 암기해서 이해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건 현장 경험으로 쓰는 것이 아니죠. 산림경영학에서 뭐 지지수에 관한 문제들, 이런 뭐 재적 지정 방법에 관한 문제들, 산림경영의 뭐 4가지 패러다임이라든가 뭐 그런 뭐 밀러의 학설들 뭐 여러 가지가 산림경영학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산림경영학은 이제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과 이목기술 1, 2, 3, 4권 이런 데서 이제 보고 자기만의 이제 서브노트를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만드는 산림경영에서 산림경영학을 서브노트를 만드는 이런 이제 답안지를 만드는 방법은 키워드를 골라 써야 됩니다. 키워드를. 는, 을,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뭐 한다, 뭐 이런 거 빼버리고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형수법의 뜻, 그러면 형수의 뜻을 써줘야 되고 여기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재정립고로 단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형수는 0.4에서 0.6이다 이런 수치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큰 2번에 보이는 그 흉고 형수의 결정법에서 형수값은 대체로 0.4에서 0.6인데 0.45에서 0.5가 가장 많다 이런 수치를 써줘야 되고 3번에서 1번의 직경 측정 위치 기준은 정형수는 직경을 수고로 n분의 1 되는 곳에 직경과 같게 설치한다. 이렇게 수치 개념은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세 번째 부정형수에서 수고와 관계없이 직경 위치는 항상 1.2m이다. 이렇게 수치는 반드시 답안 작성 시에 써줘야지 점수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업경영학은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들고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암기하고 이해해서 답안을 작성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산림경영학은 산림지사 시험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경험이 임도 사방에 대해서 경험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조림학에서 숯가꾸기 뭐 선목이라든가 뭐 이렇게 풀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뭐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수익감벌 뭐 이런 것들은 경험으로 쓸 수가 있는데 경영은 그렇지 않죠. 교재를 가지고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저같이 암기를 달달하고 이해해야지만 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산림경영학을 결코 좌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목의 흉고 형수를 이용한 재적 측정법, 산림경영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새 어제도 낮에 한낮에 엄청 덥대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에 유의하셔갖고 시험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